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거의 뭐 유일무이한 취미가 영화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왓챠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제 계정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별점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만점을 줬던, 저는 만점을 4.5점 주는데, 만점을 줬던 영화들을 쭉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봤던 만점을 줬던 영화는 브루탈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유대인이 이제 그 건축가 나치의 그런 어떤 핍박을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브루탈리스트, 이제 그 영화 자체가 뭐 그런 내용인데요. 건축가의 얘긴데, 정말로 제가 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감동을 받았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된다. 이 현재 속에 과거가 있으며 과거는 동시에 또 현재가 된다라는 거를 어떤 그 나치라고 하는 그 테마로, 건축가라고 하는 테마로,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그 편집 기법조차도 마치 건축을 하듯이, 그리고 또 현재와 과거가 중첩돼 있는 그런 어떤 편집 기법과 말과 이제 그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불일치를 시키는 그런 기법들, 뭐 수만 가지가 이제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던 아주 완성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글자 그대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런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제가 이 영화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면은 난잡하고 짜증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 어떻게 그렇게 혹평을 하냐? 이게 봉준호건 아니면 뭐 몽준호건 아니면 방준호건 누가 됐든지 간에 감독의 과거의 어떤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영화를 평가하면 안 되죠. 영화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한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봐요.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그리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이거는 외부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외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 영화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영화인들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 자체가 쓰레기야, 뭐 봉준호의 미키 17이 쓰레기 정도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에 가깝죠, 그렇죠? 사실상 돈 받고 봐야 되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는 제 돈 내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시간도 금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에 제가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돈을 받고 봐야지. 근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영화에 대해 가지고 제 지금 영화에 대한 그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 자유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영화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뭐 용인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평론가입니까? 그게 어떻게 영화 평론가죠? 시사 평론가가 돼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평론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가 영화 평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영화 자체만 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화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을 때 이 영화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3.5점 이상 주기는 어렵습니다. 3.5점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해 가지고 4점 이상을 준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론가로서의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그 요소들을 맥락적으로 저는 평가했다라고밖에 안 보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키 17 같은 경우는 수많은 무슨 뭐 해악이 들어가 있다 하고 풍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남잡스럽습니다. 남잡스러워요. 이게 무슨 어떤 뭐 개그 코드인지도 모르겠고요. 웃기지도 않고요. 일부러 무슨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봉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무슨 성향이 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미키 17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은 그 마더라고 보거든요. 뭐 기생충도 좋은 영화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생충이 그다지 그렇게 걸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시대의 어떤 환경이나 시대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로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CJ에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가지고 걸작으로 칭송받게 된 영화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봐요. 걸작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마더는 오히려 진짜 걸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죠. 근데 마더랑 살인의 추억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봉준호 영화 중에서 걸작이라고 꼽힐 만한 게 있었는가? 설국열차 별로였고요. 무슨 뭐 옥자였나요? 돼지 나오는 거? 그것도 별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막 걸작이라고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는 이 미키 17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라고 보는데, 감독이 너무 자기의 사상과 정치적인 거를 영화에다가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브루탈리스트,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치에 대해 가지고, 유대인의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상을 주입하기에 그런 주제만큼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존 오브 인트레스트도 저는 만점을 줬는데 존 오브 인트레스트도 그렇고 이번에 브루탈리스트도 그렇고 감독이 자기 어떤 사상을 충분히 극단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거를 절제되는 수준 안에 아예 그냥 영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진짜로 그런 내용이야? 라고 싶을 만큼 절제된 모습이 저는 진짜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봉준호의 미키 17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그 이데올로기 자기 어떤 사상을 너무 과하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이게 뭐지? 저런 게 왜 나오는 것이지?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브루탈리스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죄송 이럴 거면 그냥 네가 뭐 그 브루탈리스도 그냥 뭐 평가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3시간 40분 가까이가 돼요. 이 영화가 중간에 인터미션까지도 있습니다. 영화가 인터미션이 있어요. 15분 정도에 3시간 40분 가까이가 이게 상영이 되는데 그 영화가 흐름이 끊기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거. 감독이 절대로 욕심내지 않고 메시지를 넣고 싶은 것도 넣고 편집 기법은 오히려 미키 17 아니면 무슨 뭐 마더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편집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유려하게 흘러갑니다. 미키 17은 그렇지가 않아요. 볼 때마다 자꾸 끊깁니다. 왜? 감독의 그런 어떤 사상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화 자체로 봤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한국의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이 미키 17에 대해 가지고 놀라우리만큼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는 파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흥미진진한 역설이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유머에 담겼다. 글쎄요.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역설이 흥미진진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좀 진부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유머가 새벽별처럼 반짝이다. 그냥 뭐 칠흑 같은 어둠이던데요. 유머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한국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미키 17에 대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남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소희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웃음 속에 깃든 슬픔인지 슬픔 속에 깃든 웃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틀림없이 봉준호 영화구나 싶다라고 하는데 웃음 속에 깃든 것이 슬픔인 것인지 슬픔 속에 깃든 것이 웃음인 것인지 분간이 안 되면 그건 이상한 영화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최연소 평론가 같은 경우는 격양된 몸짓의 전방위적인 풍자, 흥미로운 영화적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봉준호 작가적인 여정에서도 로버트 패티슨의 연기 인생에서도 새로운 분기가 될 작품이다. 제가 보기엔 망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격양된 몸짓의 전방위적인 풍자 이거를 우리가 난잡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미키 17에 대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주는 이유 자체가 평론가들조차도 사상에 기반해 가지고 자기 이념에 기반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김소미 평론가 어떻습니까? 4점 줬는데 자본주의, 파시즘 어쩌고 저쩌고. 김초롱 지금 평론가도 4점 줬는데 부조리한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자연 평론가도 4점을 줬는데 노동자에 대한 얘기. 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봐요.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요소 이게 무슨 뭐 트럼프를 풍자했기 때문에 누구를 뭐 풍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 4점 이거는 평론가로서의 자질이 아니다. 영화 평론가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이거는 시사 평론가로서 해야 되는 얘기다. 반대로 외국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상당 부분 뭐 이념에 대해 가지고 뭐 그거 자체가 까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있죠. 기묘함으로 점수를 얻긴 했지만 미키 17의 상당 부분은 엉성하고 소란스럽고 과하게 교훈적이다. 특히 마크 러팔로의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악역은 짜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흥분과 피로를 동시에 유발한다. 야심은 넘치지만 실행면에서는 고되다. 6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이러한 과잉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부르게 먹고도 만족스럽지 않은 만찬 같다. 도덕적 탐구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줘야 할 영화가 너무 흑백 논리에 치우쳐져 있다. 여러 장면이 코믹한 효과를 누리지만 웃음을 유발하는 데는 실패한다. 저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을 보면서 저 정도 거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자기 욕심이 과하면 감독의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망작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커 2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조커 1 같은 경우는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편집도 훌륭했고 뭐 시나리오도 괜찮고 다 여러 면에서 훌륭한 영화라서 제가 4점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조커 2 같은 경우는 그냥 망작이었습니다. 이거에 무슨 뭐
뭐 예술성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 미키 17가 마찬가지로 그냥 난잡스럽고 짜증스럽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네요. 최악의 영화였고요. 이 영화를 보시려면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